俺は違うが。 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 중 1인이면서 안개마을의 탈주 닌자인 귀신 모모치 자부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루토를 좋아하는 팬이라도 모르는 캐릭이 조금씩 있기 마련이지만 모모치 자부자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부자는 나루토가 첫 임무 중 적으로 만난 존재임과 동시에 엄청난 포스 그리고 비극적인 결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준과 동시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캐릭입니다. 거기에 자부자 하면 그의 파트너인 하쿠를 빼먹을 수가 없는데 일단 자부자와 하쿠의 과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대국 중 물의 나라에 속해 있는 안개마을은 과거 피안개마을이라 불렸으며 동료들을 서로 죽이고 살아남아야만 아카데미를 졸업해 정식으로 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소년이 아무런 주저도 없이 100명이 넘는 수험자를 전멸시킨 이유로 이 졸업시험은 폐지되었는데 이 소년의 정체가 바로 모모치 자부자였습니다. 자부자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잔인한 성격과 재능을 더해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에게만 전승되는 수절포정을 받아 정식으로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부자는 안개마을의 닌자도 7인방의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보다 더 높은 물의 나라를 차지하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안개마을의 미즈카게였던 야구라를 암살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물의 나라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자부자는 자신과 같은 사상을 가진 겐고를 포함해 사람들을 더욱 끌어모아 미즈카게인 야구라를 암살하는 데 성공했지만 내부의 배신자 한 명으로 인해 쿠데타에 실패해 결국 탈주 닌자가 되어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자부자는 우연히 고아였던 하쿠를 만났고 하쿠의 혈기한계의 힘을 훗날 자신의 야심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하쿠를 거두었습니다. 하쿠는 혈기한계를 배척하는 물의 나라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하쿠의 어머니는 혈기한계 능력자였고 하쿠는 그 혈기한계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연히 하쿠의 아버지에게 들키게 되었고 하쿠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쿠의 어머니를 죽이고 하쿠까지 죽이려 했습니다. 하쿠는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각성한 능력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도중에 자부자를 만난 것입니다. 하쿠는 혈기한계의 능력을 각성한 이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전혀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었을 때 자부자가 나타난 것이었고 설령 자부자가 자신을 도구로서 이용하는 것이더라도 자신을 필요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쿠는 자부자를 따른 것입니다. 그저 자부자의 무기이자 자부자를 지키는 도구라는 위치에 만족한 상태에서 말이죠. 이렇게 자부자는 그 누구보다 강한 신뢰감을 가진 존재를 얻게 된 것이고 하쿠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사람을 만남과 동시에 지켜주고 싶은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하쿠를 거둔 자부자는 훗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토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가토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재벌로 해운회사의 사장에 위치해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일 뿐 그는 배후에서 갱이나 닌자를 써 마약이나 금지품의 밀매를 통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가토는 섬이라는 폐쇄적인 지형을 가진 파도의 나라를 폭력과 재력을 이용해서 해상 교통과 상권을 장악해 파도의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도의 나라에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다리를 건설하려 했고 가토는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 모모치 자부자를 고용해 기술자인 타즈나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타즈나는 자신을 노리는 가토로 인해 자신이 다리를 완성시킬 때까지 호위해줄 존재를 고용하기 위해 나뭇잎 마을에 의뢰하러 왔고 타즈나를 호위하는 임무를 맡은 팀은 나루토가 속한 7반이 맡게 된 것입니다. 타즈나는 가토가 고용한 닌자로 인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의뢰를 맡길 경우 임무 랭크는 최소 B에서 A랭크입니다. 일단 타국의 닌자와 전투가 예상되는 임무는 예외 없이 B랭크 이상의 임무가 됩니다. 그래서 B랭크는 최소 중급 닌자 이상의 닌자들이 임무를 맡게 되며 그만큼 의뢰비가 비싸지는데 타즈나를 노리는 존재가 자부자란 점을 생각해보면 사실상 난이도는 A랭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부자 정도면 S랭크가 아니냐는 의문을 품으시겠지만 S랭크는 국가기밀 상황에 관련된 임무로 대표적으로 이타치가 우치아의 쪽을 모두 말살하고 탈주한 후 아카츠키의 스파이로 들어간 것이 S랭크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타즈나는 사실 호위 닌자를 고용할 돈이 없었습니다. 파도의 나라는 가난한 나라로 영주조차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연히 일반인인 타즈나 또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타즈나는 다리를 완성시키기 위해 의뢰금이 비교적 저렴한 C랭크로 속여 의뢰를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카카시는 임무 중 자신들을 습격한 중급 닌자인 오니 형제가 타즈나를 노린 것을 보고 그 사실을 알아챘고 타즈나는 결국 모든 사실을 실토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타즈나의 호위를 포기하는 게 맞지만 카카시는 사정을 듣고 타즈나를 호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시 반 일행은 얼마 있지 않아 가토의 의뢰를 받은 자부자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자부자는 나루토를 보는 사람들에게 상급 닌자의 위상을 제대로 각인시킨 존재입니다. 자부자는 사일런트 킬링, 즉 무음 살인술의 달인으로 소리만으로 표적을 포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는 안개 은신술을 이용해 자신은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상대의 시야를 가린 후 소리 없이 상대의 뒤를 점해 암살하는 전투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자부자는 나루토 일행을 보자마자 무음 살인술을 이용해 그들을 압박했고 수월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카카시를 물과목술을 이용해 발목을 묶고는 물 분신술을 펼쳐 남은 일행들을 압박했습니다. 아무리 분신이 본체보다 훨씬 약하다고는 하지만 이제 갓 하급 닌자인 나루토, 사스케, 사쿠라를 제압하는 데는 충분했고 나루토 일행은 위험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루토와 사스케의 협동 공격으로 인해 카카시를 물과목술에 빠져나오게 하는데 성공했고 자부자는 카카시와 1대1로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술법에서 풀려나온 카카시는 이전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살인환을 이용한 카카시는 마치 자부자의 마음이라도 읽은 것처럼 자부자가 하는 행동과 술법을 똑같이 따라하는 것을 넘어 그가 하는 말까지 모두 똑같이 뱉었고 그 모습에 동요한 자부자는 카카시가 펼친 수둔, 대폭포의 술법을 정통으로 맞은 후 패배했습니다. 그때 안개마을에 추적닌자로 가장한 하쿠가 자부자를 죽음으로 위장시킨 후 자부자를 데리고 그 장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쿠는 자부자를 죽음으로 위장시키기 위해 살상 능력이 없는 침을 이용해 목의 비공을 노려 가사 상태로 만든 것이었고 카카시 또한 이미 지친 상태라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로 인해 자부자 또한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 소식을 들은 가토는 자부자에게 접근해 그를 추궁했지만 하쿠의 분노에 겁을 먹은 가토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떴습니다. 알고 보니 자부자는 자신을 추궁하는 가토를 죽이려 했었고 하쿠는 소란을 일으키면 안개마을에 추격자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자부자를 위해 가토를 죽이지 않게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자부자는 몸이 낫고 다시 임무를 속행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다시 카카시와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뒤늦게 나루토가 싸움에 참여했고 자부자는 나루토가 술법을 펼치려 하자마자 그에게 수리검을 날렸지만 갑자기 하쿠가 자부자가 날린 수리검을 맞춰 나루토를 구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쿠가 나루토는 자신이 맡을 테니 건드리지 말라 부탁했고 하쿠는 나루토와 사스케 둘을 홀로 상대했습니다. 카카시가 그들을 구하면 의뢰인인 타지나가 위험했기에 카카시로서는 사스케와 나루토를 믿는 수밖에 없었고 결국 자부자를 빨리 처치하려 했지만 자부자는 이번엔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자부자는 카카시와 싸울 때 하쿠에게 전투를 지켜보라 명령했었습니다. 하쿠는 웬만한 기술은 한 번 보면 그 대처법을 강구해내는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쿠로 인해 사륜안의 비밀을 알게 되어 눈을 감은 채로 상대했습니다. 자부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소리만으로 상대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안개의 은신술을 펼친 상태에서 카카시의 눈을 보지 않은 채로 전투가 가능했고 카카시는 결국 자부자의 공격에 늦게 대응해 일격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시의 소환술, 토둔, 추적의 술법으로 닌견들을 소환해 자부자는 발목이 묶여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카카시는 자부자가 눈을 감고 상대하는 것을 보고 일부러 자부자의 공격을 허용해 자부자에게 자신의 피를 묻힌 후 닌견들을 땅속으로 소환시켜 자신의 피냄새를 추적시키게 해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 시각 하쿠는 나루토를 지키는 사스케를 쓰러뜨렸고 나루토는 자신 때문에 사스케가 죽은 것이라 여겨 분노로 인해 봉인된 구미차크라가 새어나왔고 그 힘을 이용해 하쿠를 격파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루토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했지만 하쿠의 부서진 가면 속 얼굴을 보고 주먹을 멈췄습니다. 사실 나루토는 이전에 홀로 수련하다 하쿠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나루토는 하쿠에게 왜 자부자를 위해 행동하냐고 말했지만 하쿠는 과거 자신과 자부자와 얽힌 얘기를 해준 후 나루토에게 자신을 죽여달라 부탁했습니다. 나루토는 이렇게 만나지 않았으면 좋은 친구가 됐을 거란 아쉬움을 남기고 하쿠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때 카카시는 뇌절을 이용해 움직이지 못하는 자부자를 죽이려 했고 하쿠는 자부자가 위험하다는 걸 깨달아 나루토의 공격을 막은 후 자부자를 지키기 위해 카카시의 뇌절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와중에도 하쿠는 죽기 전 자부자를 위해 카카시의 팔을 붙잡았고 자부자는 하쿠와 함께 카카시를 베려고 했지만 카카시는 하쿠의 몸을 아는 채로 그 공격을 피했습니다. 자부자가 하쿠의 죽음으로 동요한 것 때문인지 카카시는 이전보다 매우 쉽게 자부자를 제압할 수 있었고 자부자는 카카시로 인해 양팔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이뤘습니다. 그때 가토가 부하들을 이끌고 나타나 자부자를 죽이려 했고 가토와의 계약이 파기된 자부자는 더 이상 카카시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가토는 죽은 하쿠의 얼굴을 발로 밟고 지팡이로 찌르면서 유린했고 그 모습을 본 나루토는 가만히 있는 자부자에게 따졌습니다. 나루토는 하쿠가 자부자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고 자부자의 꿈을 위해 자신의 꿈을 갖지도 않고 그저 도구로서 자부자를 위해 목숨을 버린 하쿠를 가엾게 여겨 눈물을 흘리며 자부자에게 따진 것입니다. 나루토의 말을 들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동안 자신 또한 하쿠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저 외면했던 것인지 자부자 또한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부자는 닌자도 인간이며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나루토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양팔을 사용할 수 없는 자부자는 나루토에게 받은 쿠나이를 입에 물고 가토에게 돌진했습니다. 자부자는 자신의 등에 창이 꽂히던 무시하고 가토의 앞까지 도달했고 가토를 죽였습니다. 가토를 죽인 자부자는 이미 모든 힘을 다해 쓰러졌고 하쿠의 얼굴이 보고 싶은 그는 카카시에게 하쿠의 곁으로 보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시는 자부자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줬습니다. 하쿠의 옆에 눕혀진 자부자는 하쿠에게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너와 같은 곳을 가고 싶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살인귀, 귀신이라 불린 자부자는 마지막엔 인간으로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비록 자부자와 하쿠는 초반에 잠깐 등장하고 만 인물이지만 이들의 죽음과 눈물로 인해 나루토가 자신의 닌자의 길을 정할 수 있는데 큰 역할을 했기에 이들은 나루토 스토리 자체에도 매우 큰 영향을 끼친 존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